5월 14일 날 업로드했었던 제주반도체 오늘 한 차례 추가 상승을 만들면서 111%라는 아주 엄청난 수익률을 만들어줬는데요. 제가 요날 추천을 드리고 요 장대양봉 전날에 추천을 드리고 이렇게 바로 다이렉트로 올라갔어요. 근데 이제 제가 요거를 오늘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해보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 우리는 일단 낮은 구간에서 공략을 진행을 하고요. 잘 안 보고 잘렸네요. 잠시만요. 이렇게 낮은 구간에서 공략을 하고 윗구간에서 정리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제가 늘 항상 얘기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세력들이 다 팔았을 가능성이 있는 자리에서는 매도를 한다 그랬죠? 자, 그런데 우린 매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매매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추가 상승을 만드는 종목들, 그리고 끝난 자리에서 추가적인 매집을 만드는 구간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보면서 영상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보시면 도움이 될 만한 실전 매매 내용들 많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자, 우선 제주반도체는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5월 13일 제주반도체를 업로드를 했었고, 저기서 이미 급등 직전의 시그널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날짜도 확인해 보시면 5월 13일인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 그날은 요 날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요걸 수익을 냈고, 오늘 한 차례 더 소통방에서는 이 종목에 대해서 매매를 진행을 하고 수익을 냈던 종목인데, 잘 보세요. 우리는 이미 거래가 터지면요, 이 다음 날부터는 매도를 거의 무조건 다 한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얘네들의 준비 구간은 고작 해야 이 정도밖에는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거래량이 나오는 구간에서는 정리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더 갈 줄을 미리 알 수는 없단 말이에요. 제가 이 시장을 보는 관점에서는 이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을 할 거라고 생각하기가 어려워요. 이게 제가 하는 매매의 한계일 수도 있기는 한데요. 어쨌든 이 구간에서 우리가 매매를 진행을 하고 낮은 구간에서 진행을 하는데, 이 구간이 그렇다고 여러분 수익 구간이 짧은 건 아닐 겁니다. 잘 보세요. 대략 여기까지가 69% 자리예요. 3일 동안. 근데 이걸 다 수익을 끝까지 낼 수는 없겠죠. 당연히 여기 고점을 넘어가는 구간에서부터는 매도가 진행이 되는 건데, 자, 중요한 건 그 얘기가 아니고, 자, 우리가 팔았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주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세력들이 이탈을 하면 어떻게 된다? 주가는 하락을 한다 그랬어요. 자, 그럼 얘는 이제부터 하락을 하게 되면 우리가 잘 판 게 되는 거고, 갑자기 또 추가적인 상승을 만들게 되면 좀 일찍 판 게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한번 볼게요. 자, 어쨌든 얘가 지금까지 보면은 이 구간을 다 준비해온 걸로 봐야겠죠. 이런 상승을 만들어냈으니까요. 자,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요 날 이후의 흐름들이 중요해요. 자, 요거죠. 요 자리들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기를 지나가면서부터 이렇게 매도했다라고 하고 끝났어요. 근데 얘가 그러면 그냥 흘러내리면 되는데 뭐 하고 있어요? 여기서 하방을 잡아주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상한 걸 느껴야 돼요. 끝난 종목에서는 이런 게 나올 필요가 없어요. 차라리 조금 물량이 남았다 그러면 차라리 여기를 한번 넘기면서 이렇게 죽는 것까지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얘가 여기서 다 매도가 됐다면 여기서 이렇게 이평을 잡아주면서 옆으로 가는 이 행위가 나올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매도를 하고 싶었다면 넘기는 자리들이 나오면서 나머지 물량을 매도하고 죽었으면 돼요. 근데 여기서 이게 이상하기 때문에 제가 어제 저녁에 종목 정리를 하면서 제주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를 소통방에서 했던 이유가 그런 건데, 결국에 어쨌든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세력들의 흔적을 찾아야 된다라고 제가 얘기를 하잖아요. 세력의 흔적, 그런 흔적들을 이런 구간에서 찾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여기서 이렇게 머무를 이유가 있나요, 여러분들? 거래량이라도 터트리면서 계속 이 윗구간에서 놀면서 매도를 했다거나 아니면 넘기는 자리라도 나왔다거나 했다면 모르겠는데, 거래가 터지면서요. 그럼 계속 매도하고 있는 거겠죠? 얘는 보시면 거래량을 줄이면서 물량 소화를 하고, 건드리고 빼면 물량이 나오고요. 또 건드리고 뺐죠? 그 다음에 다시 살려서 종가를 마무리했습니다. 이런 흐름들에서 여러분들이 추가 상승의 힌트를 찾을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보면은 아침에 바로 매매를 해도 되지만 시장 상황이 안 좋았었으니까, 시장 상황이 안 좋은데도 이 자리에서 버텼다는 것 역시 점수를 줄 수 있는 거겠죠. 그리고 오늘 아침에 보면 요 앞에 매물대까지 뭐가 돼요? 돈이 들어옵니다. 요거 확인하면 여기 뭐예요? 우리가 무조건 매수를 해야 되는 자리겠죠. 자, 그래서 어제 이렇게 저녁에 관심 종목을 뽑다가 미리 한번 설명을 드렸고, 오늘 오전에 리딩이 나가서 수익을 낼 수 있었던 종목입니다. 저는 이 구간에서 VI 이후에 바로 못 가길래 다 정리를 했는데,
어쨌든 추가 상승은 나왔어요. 뭐 아쉽기는 하지만 사자마자 바로 수익이 났기 때문에 뭐 이런 종목들의 아쉬움은 없습니다. 제가 거의 뭐 상한가까지도 갔는데 이거 뭐 하려면 여기서 한번 하고 또 수렴 정배열 자리에서 또 하고 또 수렴 정배열 자리에서 하고 하면 되는데 저는 굳이였어요. 이미 많이 올라오기도 했고 충분히 거래량도 나온 것 같아서 일단은 정리했는데 많이 올라갔죠. 이런 경우들 빈번하게 나옵니다. 소통방 내용은 제가 잠시 뒤에 보여드리기로 하고요. 어제 업로드했던 종목들 간단하게 좀 볼까요? 시장이 오늘 그래도 살짝 반등을 해줬습니다. 코스피는 좀 세게 반등을 해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121선을 살리면서 반등을 좀 해줬기 때문에 여기서 추세 전환이 될지 아니면 기술적 반등 이후에 추가적인 하락으로 이어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죠. 예측할 필요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시장 상황에 맞게끔 얘네들이 움직이는 그 흐름에 맞게끔 대응만 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많은 종목들에서 반등이 좀 나왔는데 우선 제가 업로드했던 종목들을 먼저 하나하나 좀 볼게요. 얘네들이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시겠지만 간단하게만 좀 보겠습니다. 수젠텍 같은 경우에 오늘 개파락시키고 8%까지 뺐다가 마무리가 됐네요. 그래서 뭐 아직은 이대로 끝날 종목은 아니겠죠. 거래량 나온 것도 없고 그냥 단순히 개미를 털어내는 과정 정도로 보여집니다. 이런 상태에서 바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라 그랬어요. 자, 이 상태에서 오늘 얘는 개파락을 시키고 뺐지만 만약에 아침에 돈이 들어와서 전일 매물대를 제주반도체처럼 확인을 해줬다면 매매 대상이 되는 거겠죠? 그럼 아침에 개파락했어요. 그럼 당장에 당연히 매수할 이유가 없겠죠. 돈이 들어오면 그때 확인하고 해도 늦지 않는다. 제주반도체처럼요. 자, 그리고 미래산업은 아침에 잠깐 상승을 만들었어요. 그래도 13%의 상승 구간을 만들었습니다만 그 파동이 이어지지는 못했어요. 아침에 그냥 앞에 있는 매물대를 건드리고 빼는 정도였어요. 그러면 오늘은 뭐다? 매물 소화의 날, 매물 소화 정도로 볼 수 있는 거고 아직 추가 상승 여력은 당연히 남아있는 거겠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어제 세 번째 종목은 저스템이었습니다. 저스템은 오늘 돌파 자리를 만들어냈는데 뭐 거래도 안 실리고 대략 12%의 상승 구간은 만들어줬습니다만 이 자리 위에서 거래가 터져줘야 되는데 그쵸? 여기 준비된 물량들은 나가줘야 되는 자리가 필요한데 오늘은 가짜 돌파로 봐야겠죠. 이 자리를 이탈하면 빠르게 대응을 해줘야 된다 그랬습니다. 밑에서 준비를 했다가 여기서 매도를 못했다면 우리 타겟은 어차피 여기 위에서 정리를 하는 건데 못했다면 이 자리 이탈했을 때 빠르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전날에 ICTK는 오늘 그래도 어제 오늘 다 어제는 뭐 그냥 조금 털어내는 흐름이었고 마지막에 잡아주다가 오늘 방향을 살짝 돌려냈어요. 그래서 아직은 유효하다. 파동이 살아있고 추세가 깨진 게 아니기 때문에 개미 털어내고 그 물량 다시 받아왔으니까요. 한 번 더 추가적인 상승 파동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엑스게이트 마찬가지로 추가적인 상승 구간이 나와줘야 되는 종목인데 가짜 돌파 이후에 방향만 돌려놓고 어제 같이 한번 밀어냈죠. 그리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오늘 받아서 이동평균선 수렴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얘도 추가적인 돌파 자리가 한번 만들어질 텐데 얘는 그래도 아직 앞에 매물대가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어떻게 처리를 할지 그 부분들을 확인하고 타점을 잡아볼 수 있겠다. 주성 엔지니어링은 다음날 바로 수익이 나왔죠. 이날 20%의 상승 구간이 나왔으니까 일단은 여기서 수익을 내는 게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추가적인 상승을 만들지 안 만들지는 얘가 이 이후에 만드는 파동들을 지켜보고 나서 판단해도 절대 늦지 않는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매매가 진행이 돼야 된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요. 그 전날 5월 18일 날 스피어를 업로드를 했고 스피어는 좀 빠지네요. 좀 빠졌는데 결국에 얘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준비를 명확하게 한 게 보이시죠? 여기가 준비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실까요? 그렇다면 매집 파동을 먼저 배우셔야 되는데 그거는 소통방에서 제가 자세하게 교육을 하고 있으니까 그게 좀 어려우신 분들은 이따가 제가 소통방 신청하는 방법 알려드릴 테니까 신청하시면 되고요. 일단 매집 구간에서 돈을 쓰잖아요. 계속 이 안에서 돈을 계속 씁니다. 거래대금 작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동평균선 전부 수렴시켜놨고 제가 업로드하고 좀 빠지기는 했지만 어쨌든 상승 구간이 만들어져야 돼요. 뭐 얘가 여기를 이탈했다가 갈 수도 있겠지만 뭐 스페이스 X 재료 일정이 그러니까 뭐 그 일정에 맞춰서 움직일지 그 전에 보통 움직임이 나오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예의주시하고 보고 있는 종목이에요. 재료 살아있고 차트 살아있습니다. 낮은 가격을 공략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은 제가 소통방에서 타점 잡아드릴 테니까 유튜브 시청자분들은 각자 판단 잘 하셔가지고 매매 진행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센서뷰는 다음날 바로 상승이 나왔었죠. 요날 업로드 했고 그 다음날 17%대 상승 구간을 만들었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아직 끝났다고 보지는 않아요. 왜냐면 파동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잡아주다가 손절시키고 오늘 다시 받아왔단 말이에요. 이 구간에서 우리가 의미를 다시 찾아볼 수 있고 앞에 매물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그런 것들 다 개인적인 판단 잘해서 진행을 하시면 되고 소통방에서는 제가 다 디테일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그런 내용들 저녁에 올려드릴 테니까 그거 보시고 참고하시면 되고 타점도 따로 잡아드릴게요. 그 다음에는 서진 시스템. 서진도 하루 이틀 빼다가 오늘 다시 방향을 그대로 돌려 세우면서 개미 털기 이후에 다시 모습을 드러내는 그런 흐름까지 만들어 놨습니다. 결국에 얘도 여기서 준비한 물량은 나가는 구간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아직 나가는 구간이 없었기 때문에 이 종목 역시 계속해서 보면 좋다. 그리고 좀 깊은 폭으로 하락을 시켰던 로봇 관련주 애들이 오늘 그래도 반등을 좀 세게 해줬어요. 다 그런 건 아닌데 두산은 조금 많이 뺐죠. 그리고 SL 같은 경우에도 오늘 반등을 좀 만들어주면서 이대로 끝난 게 아니라는 걸 이런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확신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얘가 제가 여기서 영상을 올렸잖아요. 이날인가요? 올려놓고 얘가 뺐다고 해서 민 실장이 틀렸나? 얘 매집이라 그랬는데 민 실장이 근데 빼네. 시장이 빠지는데 장사 있습니까 여러분들? 어쨌든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여기서는 의심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어차피 우리가 여기서 매수 타이밍을 잡진 않잖아요. 스윙 하시는 분 아니라면. 지금 장에는 스윙 안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다리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결국에 이런 것들을 확인하면 뭐예요? 여러분들 얘가 만약에 여기서 정말 끝이 난 종목이라면 이게 나올 이유가 있나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은 생각을 좀 달리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지난 한 4일 정도 업로드했던 종목들을 간단하게 좀 봤어요. 여러분들 시장이 빠지면서 물론 매수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제가 하지 말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물려있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건요. 매수를 하는 것까지는 오케이인데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지금 매수하려고 하는 자리가 개미들이 같이 쳐다보고 있는 자리는 아닐까? 요것에 대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정말 이런 자리에서 선 하나 딱 그어놓고 이런 데서 접근을 한다는 건 뭐냐면요. 나는 그냥 일반 시장에 95%가 넘는 개미들과 같이 같은 관점으로 세력들한테 놀아나겠다. 라는 소리밖에는 안 돼요. 여기서 매수를 한다는 건. 물론 여기서 매수해서 쭉 갈 수도 있겠지만 오케이 매수하는 것까지는 그렇다 칠게요. 근데 여기가 깨지면 빨리 대응하셔야 돼요. 왜냐면 얘네가 정말 준비된 물량이 나가는 날이라면 이 자리를 이탈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대응이 더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막 기준봉 가지고 매매해가지고 수익 잘 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제가 말하는 잘못된 기준봉이라고 해도 수익을 잘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손절을 잘하고 대응을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그거는요. 그냥 기계적인 매매일 뿐이지 원리적인 매매는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원리를 가지고 접근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 이게 틀렸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겠지만 논리적으로는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여러분들도 하고 싶으면 하셔도 되는데 저랑은 맞지 않을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주가가 하락을 하고 여러분들이 물리는 상태일 때 조심해야 되는 건 대응도 대응이지만 비중 조절 역시 잘 하셔야 됩니다. 비중 조절이 되게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그냥 가는 날 다 준비하고 출발하는 날, 뭐 오늘 제주반도체 같은 거나 그런 것들은 그냥 비중 때려도 돼요. 빠르게 1, 2% 내에서 손절할 수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눌림을 잡았어요. 근데 여기서 비중을 다 때리면 더 빠졌을 때는 잡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스윙은 이 비중 조절이 굉장히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어쨌든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잡아가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제가 그 경험의 횟수를 좀 빨리빨리 채워드리는 게 소통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소통방 어제 제가 저녁에 올려드렸던 내용은 보여드릴 수가 없는 내용이고 유튜브에다가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얘기했던 내용 가려야 될 것만 좀 가리고 보내려고 했는데 다 올라왔네요. 일단 보세요. 일단은 보시면 어제 저녁에 설명을 드렸던 브리핑 해드렸던 내용이 따로 있었고 전날 관심 종목 설정할 때요. 오전에 돈이 확인되면 매매 진행을 한다고 했었고요. 전일 고점 매물대까지 소화하는 흐름 나오고 바로 매매 대상이다. 그래서 가격 이후로 아래로 매수해서 모아가라. 그게 9시 45분이었거든요. 9시 45분에 보면 여러분들 얘가
9시 30분에 한번 가짜 돌파를 만들어요. 어차피 여기서 치고 나가면요. 추격 매수 말고는 답이 없어요. 근데 얘가 여기서 가짜 돌파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털어요. 어디까지 털지 모르죠. 근데 바로 다시 돈이 들어와요. 시간을 보면 이게 45분입니다. 제가 여기서 방향 돌리는 거죠. 1분봉으로 볼게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방향을 돌려내는 걸 보고 브리핑을 해서 지금 가격 아래로 매수하자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 45분부터 요 아래 가격이 주면 매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위로 가면요. 추격 매수밖에는 답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깨는 걸 좋아하는 이유가 뭐예요? 누르는 걸 좋아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 개미들과 다르게 접근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기를 그냥 돌파하잖아요. 그럼 여기는 개미들도 매수할 수 있는 자리예요. 그래서 이런 자리를 안 좋아하는 겁니다. 여기서 눌러주는 자리를 정말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충분히 여기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죠. 그 다음에 수렴, 정배열에서 슈팅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간이 우리가 물량을 채워가는 구간이에요. 아시겠나요? 여러분들? 자, 그리고 나서 저는 여기서 털렸어요. VI 이후에 추가적으로 바로 뽑아내지를 못해가지고 털렸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치고 가야 돼요. 여기서. 꺾이면 안 돼요. 이게. 얘도 보세요. 가다가 조정은 살짝 주지만 바로 말아 올리죠. 그리고 추가 상승이 나오고 여기서도 바로 말아 올리고 추가 상승이 나와요. 이게 꺾인다는 건 뭐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조정 이후에 다시 방향을 돌려 세우는 이 돈을 확인하고 또 물량 채워가기 좋은 자리가 나오죠.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이런 흐름들은.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 여기서 치고 가야 되는 자리에서 못 가면 대응하는 거 이거는 저의 매도 기준이기는 합니다. 뭐 이거를 여러분들이 전날 전전날 거래량이 많았기 때문에 추가적인 거래량이 발생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매도 안 하고 홀딩해서 수익 낼 수 있어요. 이런 걸 버텨야 됩니다. 근데 이러다 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비중이 작을 때는 충분히 버텨볼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비중이 좀 금액이 좀 커지고 하면은 충분히 만족할 만한 수익금은 여기서 다 나와요. 그리고 계속 이 종목을 보고 있다면 이런 자리들도 공략을 해볼 수가 있겠죠. 왜 이런 자리들에서 공략을 할 수 있고 어떤 종목들에서 이런 자리들이 매력적인지 모양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한테 제가 자주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그 디테일한 실전 매매 관련해서는 제가 사실 유튜브에다가 모든 걸 다 공개할 수는 없어요. 제가 그러고 싶지도 않고 유튜브에서 돈을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기본적인 내용들만 유튜브에다가 오픈을 하지만 이 내용들도 사실상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실전 매매 관점이나 대응 방법, 뭐 타점을 잡는 방법, 매수 타점 잡는 방법 이런 것들을 배우고 싶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소통방을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 제가 고정 댓글에다가 이렇게 링크를 하나 걸어놨어요. 고정 댓글에다가 제가 링크 하나를 걸어놨는데 보이시죠? 이렇게 이 링크를 클릭하시게 되면 화면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무료 혜택이라고 되어 있죠. 텔레그램 입장 체크하시고 제출하시면 신청이 가능하신데 여러분들이 봤던 관심 있는 종목명을 적어주시면 제가 빨리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출 버튼 눌러주시면 되는데 구독자분들 이벤트니까 당연히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은 오늘도 미친 급등 임박 준비된 급등주 베스트 딱 3종목을 봐야겠죠. 자, 그중에 첫 번째로 제가 가지고 온 종목은 SFA 반도체입니다. 결국에 코스피 지수는 삼전닉스가 견인을 하는 건 맞잖아요. 결국에 얘네들이 하락할 때 반도체 애들이 물론 가는 애들도 있었습니다만 힘을 못 받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얘도 뭐 어쨌든 중요한 건 그것보다 이 구간에 대한 해석이겠죠. 그리고 요 앞쪽에서도 보면 얘가 파동을 생각보다 길게 준비를 했어요. 여기는 가짜 돌파였고 지지선 이탈하고 모습을 드러낸 게 이쯤이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한 차례 상승 파동이 나왔는데 준비된 기간에 비해서는 짧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구간에서 다시 뭘 확인해야 돼요? 돈 들어오는 거. 그거 확인하고 나서 매매를 하려고 보고 있었는데 그냥 무너지더라고요. 그래서 뭐 잊고 있다가 최근에 다시 거래대금이 찍히면서 관심 종목에다가 다시 집어넣으면서 보고 있는데 결국에는 여기서도 꼬름했지만 여기서도 계속 떨어지는 물량을 받아왔겠죠. 그리고 이날도 마찬가지고 오늘도 마찬가지고 돈을 써가면서 세력의 존재를 알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떨어지는 구간에서 어떤 움직임들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또 체크를 해봐야겠죠. 분차트로 들어가서 한번 볼게요. 분차트로 들어가서 보게 되면 얘를 보세요, 여러분들. 자, 요 선들을 좀 지워놓고 떨어집니다. 오케이, 여기서 팔았으면 그래도 돼요. 물론 다 팔았나 못 팔았나 좀 애매했지만
다시 돈이 들어오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떨어집니다. 완전히 깊은 폭으로 눌러버려요. 털려 나가다가 여기서 돈을 한번 써요. 첫 번째로 돈을 쓰는 구간이 한번 나옵니다. 여기 다 매물대예요, 여러분들. 돈 벌 수 있나 여기서? 전 못 벌 것 같은데. 그리고 또 투매를 만들고 옆으로 가요. 옆으로 가는 거 돈 쓰는 거죠. 그러다가 또 손절 받더니 또 여기서 또 받아요. 돈을 또 써서 앞에 매물대에 대응을 합니다. 눌러서 받아요. 오늘 또 돈을 썼어요. 6번이구나. 지금 돈을 쓰는 구간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죠, 여러분들. 넘버링을 해보면. 뭐 물론 그러니까 올리는데도 돈이 들어가고 올려놓은 거를 떨어뜨리면서 받는데도 돈이 들어가는 건 사실이에요. 결국에는 이 구간 자체가 여러분들 얘가 어떤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 존재하나요? 저는 안 보이거든요. 세력들이 돈을 벌어갈 수 있는 구간. 끼케 캔들 하나? 여기서 어차피 정리가 되기 어려우니까 불가능하겠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가둬놨던 물량을 다시 받아서 올렸으니까 여기는 사실 메인 수익, 그러니까 세력들이 매도하는 자리가 될 수가 없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 구간 자체가 사실은 준비 구간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얘네가 지금 보면 요 라인에 대해서 반등이 자꾸 나오고 있고, 요 검정색 라인에서 반등이 자꾸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동평균선도 수렴을 해놨어요. 그리고 나서 이동평균선 지금 사실 살짝 역배열인데 그거야 뭐 말아 올리면 바로 정배열화 될 정도로 만들어 놓긴 했습니다. 요 앞에 매물대가 하나 있죠. 여기도 있고. 어쨌든 요것에 대해서만 처리가 된다고 하면 이 종목도 상승을 만들 때 굉장히 강한 상승 파동을 만들어주는 종목이고, 준비를 여기서부터 착실히 해와가지고 여기서 못 끝났다면 그 물량까지 가지고 이제 올라갈 거니까 좀 우리가 큰 상승폭을 기대해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지금 당장에는 여기에 대한 파동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여기서 뭐 다 못 팔았겠거니 그것까지 다 합쳐져 가지고 가는 거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서 팔았겠구나, 거래가 터졌으니까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물량들은 최소 이 윗구간에서 나가줘야 되는 자리가 한 번쯤은 나오겠구나 하고 보는 게 좋을 것 같다 보인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 제가 항상 덜 먹는 건 괜찮아요. 더 먹으려다가 다 토해낸단 말이에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 얘가 여기서 매집을 빡세게 한 것 같아 보여서 여러분들이 잘 접근을 했어요, 여기서. 근데 얘가 여기서 고꾸라지네. 그럼 날려야 되거든요. 근데 얘는 무조건 못 팔았을 거야 라고 뭔가 확신을 해버리면, 근거 없는 확신을 해버리면 본전까지 밀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더 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꺾여서 팔았어요. 근데 더 가면 다시 하면 되기는 한데 뭐 못했다고 치고, 그러면 이 정도 수익은 냈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덜 먹었잖아요. 덜 먹었지만 버티다가 고꾸라져가지고 본전에서 어쩌지 하다가 손절 나가는 것보단 덜 먹고 거래 터졌으니까 팔았겠거니 하고 리스크가 적은 생각을 하는 게 여러분들이 주식 인생을 길게 봤을 때에는 더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는 SFA 반도체를 봤고요. 아직도 구독, 좋아요 안 눌러주신 분들 한 번씩 눌러주시고, 두 번째는 TMC 볼게요. TMC 같은 경우에는 제가 4월 3일에 업로드를 했던 종목이에요. 이날. 자, 4월 3일에 업로드를 하고 지금까지 120%가 올라간 자리입니다. 뭐 여기까지 갈지 몰랐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에 매집을 길게 해왔으니까 상승 파동이 길게 나오는 건데, 자, 오늘 보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얘가 우리 이 구간을 한번 보자고요. 자, 오케이. 여기서는 준비해서 팔아먹는 자리예요. 여기까지 동의하시죠? 팔아먹는 자리 1차 매도, 2차 매도 한 거예요, 세력들이. 자, 그러면 얘는 죽어야 된다 그랬죠. 다 팔았으면. 내가 여기서 옆으로 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5일선, 11선을 모아놨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제가 아침에 얘를 보고 있었는데 아침에 좋은 움직임을 만들어 주다가, 근데 이렇게 가버리면 저는 매매는 안 하거든요. 여기 시가 매매를 한 거 아니라면. 어쨌든 이렇게 하고 한 9시 24분에 고점을 찍더니 그대로 빼버립니다. 자, 그러면 15분 봉으로 봤을 때 얘가 준비를 한 구간은 최소 이 정도 구간이 되죠. 근데 24분 만에 이 정도 거래량으로, 캔들 하나 나오는 거래량으로 정리가 될까요? 안 돼요, 여러분들. 매도하는 파동도 아니었고, 뭐 이틀 연장 이렇게 올려서 내리면서 정리하면 모르겠는데, 얘는 신나게 여기서 준비하다가 이제 출발했는데 여기서 고꾸라졌어요. 24분 올리고.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이제 우리가 판단해야 될 건 뭐예요? 가짜 돌파냐? 아니면 여기서
바로 다음 날부터 움직임을 줄 거냐. 얘가 여기서 이 자리를 이탈한다 그러면 가짜 돌파 이후에 지지선 이탈 이후 방향을 돌리는 타이밍을 찾으면 되는 거고요. 얘가 내일 다시 오전에 돈이 들어와가지고 뭐 이렇게 종가를 마무리한다거나 아니면 돈 찍고 나서 당일 나간다거나 그러면 당일 매매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누르면 잡아볼 수 있는데 유튜브에서는 제가 잡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잡을 수도 있고 안 잡을 수도 있어요. 소통방에서. 그러니까 유튜브를 보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실 거라면 제 책임과는 무관하게 각자의 판단으로 진행을 하시고요.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소통방에서밖에 리딩을 진행하지 않아요. 유튜브로는 리딩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실시간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주식인데 유튜브는 미리 이게 녹화된 영상이잖아요. 라이브라면 모르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유튜브에서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사셔라 마셔라 안 하고 그냥 얘가 준비하는 과정들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헛부른 매수는 여러분들 깡통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한 주를 매수하더라도 물론 한 주라는 건 이제 과장된 표현이긴 하지만 한 주를 매수하더라도 신중하게 그리고 근거 있는 종목에서만 매수를 하는 습관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금액이 커졌을 때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습관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래서 TMC는 이 구간 내에서 충분히 매집 구간을 거쳐서 이제 출발 하나 하고 봤더니 그냥 찌르고 빠졌어요. 일봉에서 거래량을 보더라도 거래량이 현찮아요. 그죠? 매집 구간에서 이 정도 거래량을 가지고 올라온 애가 아침에 24분에 정리가 안 될 뿐더러 뭐 거래량도 안 나왔다. 그러면 얘는 오늘 돌파는 그러니까 오늘 만들어낸 이 돌파는 가짜로 만들어낸 돌파 자리일 가능성이 높겠죠. 여기서 정리가 될 수는 없을 테니까요. 그래서 이 이후에 얘네들이 만드는 그 흐름을 보고 나서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접근을 할 건지가 나뉘어요. 지금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내일부터 깬대 내일 그래 깬대요. 그러면 스윙이 돌아간다는 거잖아요. 아니면 내일 다시 양봉으로 감싸서 매물 소화를 또 해요. 뭐 종가 베팅 자리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내일 아침에 쭉 돈 들어와서 오늘 고점을 소화하고 바로 치고 나갈 수도 있는 당일 매매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지금은 몰라요. 여러분들 얘네가 뭐가 나올지 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도 열려 있죠. 그러니까 유튜브 보고 함부로 매수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돌아간다고 하면 돌아가는 걸 확인하고 훗날 매매를 할 수 있거나 낮은 가격을 공략을 해볼 수가 있는 건데 지금 얘가 오늘 5월 21일 날 제가 얘가 어떻게 움직일지 지금 어떻게 알아요? 물론 그런 힌트들이 나오는 종목들이 있는데 얘는 이렇게 만들어도 되는 거고 이렇게 만들어도 되는 거고 이렇게 만들어도 되는 거예요. 가능성이 다 열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헛부르게 매수하지 말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만 여러분한테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얘가 준비해온 과정이 있고 오늘 이 흐름 안에서 정리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세력들이 털고 나가기가 어렵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압도적으로 거래들이 좀 터져줘. 얘는 이제 1차, 2차 매도까지 나온 거잖아요. 그럼 얘네가 다 매도 거래량이란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거래가 나오면 제가 뭐라 그래요?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물론 얘는 이러고 더 갈 수도 있어요. 여기 다시 설명하잖아요, 제가. 이 이후에 죽어도 이상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가 나오면 일단은 한 발 떨어져서 보는 게 제가 추구하는 매매 방식이니까 뭐 맞지 않으시면 어쩔 수 없지만 저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한테 교육을 하고 소통방에서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TEMC가 아닌 TMC예요. 한 글자가 빠졌죠? TMC는 여러분들 재밌습니다. 여러분들이 TMC에서 느껴야 되는 건 뭐냐면 일단은 구간별로 좀 잘라서 보면요. 여기 지금 여기 노란 박스 보이시죠? 여기는 뭐예요? 매도한 자리죠. 준비해서 매도했잖아요. 준비하고 매도하고 무너져야 되는 자리에서 매집하고 매물 소화하고 출발하잖아요. 여기서도 뭐예요? 준비하고 가나 하고 봤더니 매물 소화만 하고 얘는 매물 소화 이후에 바로 갔지만 여기서 매물 소화하고 빼버려요. 자, 준비는 됐어요. 물량은 나갈 수가 없습니다. 매물대 때문에. 자, 그 상태에서 주가를 눌렀어요. 여기 이탈되면 뭐예요? 스윙 타점이에요. 근데 장 빠지니까 하지 말자 그랬고 상한가로 다시 모습을 드러냈죠. 여기서부터는 관심이에요. 여러분들. 무조건이에요. 이건. 얘는 여기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서든 수익 내고 나올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상한가에서 돈을 벌 수 있어요? 여기서 돈 벌 수 있어요? 여기서? 여기 아래에서 돈 벌 수 있어요? 없어요. 돈 벌 수 있는 구간이 없었어요. 돈을 썼어요? 돈을 썼어요. 매물 소화니까. 떨어지는 거 받았어요. 상한가니까. 자, 이 상한가가 나왔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여기 손 안 나가죠? 여기서 팔고 끝난 거 아니야? 오케이. 좋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 좋은 생각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끝났는지, 여기서 뭐 대충 팔고 끝났는지,
여기서 세력들이 떨어지는 물량을 손절을 받고 있는지 몰라요. 모른다고 치자고요. 근데 얘가 나오면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상한가가 나오면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왜? 여기서 떨어지는 물량을 받은 사람이 이걸 만든 거니까. 여기서 매집도 안 하고 그냥 느닷없이 상한가를 만드는 바보가 어디 있어요. 지가 상한가를 만들 계획이 있었으니까 여기서 받아왔다라는 게 얘로 인해서 확인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 구간, 이렇게 음봉으로 빠지는 이 구간 내에도 이미 세력은 존재하는구나라는 걸 얘가 다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다 매물대죠. 여기 박스권이었죠. 여기는 개미들 갇혀있는 자리죠. 다 매물대예요, 여기가. 특히 여기가. 요 라인이. 얘 상한가에서 수익 낼 수 있어요? 거래도 안 나왔습니다. 수익을 못 내는 상한가죠. 그럼 뭐예요? 인제부터 올라와서 뭐 여기를 돌파를 살짝 하고 죽던지 아니면 여기서 다 받아가지고 위에다 팔아 먹을 건지는 여러분들 그 실전 매매에서 배우는 내용이고, 중요한 건 어쨌든 이 자리보다 위에서 물량은 나가야 되는 자리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최소한. 아주 최소한. 근데 얘가 여기까지 다 받아간다? 그럼 파동이 크게 나오겠죠. 얘가 힘이 좋잖아요. 올라갈 때 보면. 어쨌든 중요한 건 이 상한가가 나왔다라는 건 되게 많은 것을 의미해요. 이 상한가는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게 기준봉이 아니고 이건 매도하는 캔들이고, 이런 것들 기준을 잡을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자, 얘로 인해서 세력의 존재 확인됐고요. 상한가 가니까 다음날 어때요? 개미들 꼬이니까 개미 한번 털어내는 자리가 나오죠. 보세요. 상한가를 빠르게 들어가 버렸어요. 개미들한테 물량이 넘어갈 시간도 없이. 그 다음날 어때요? 갭 띄고 죽여요. 왜 죽이는 거예요? 앞에 매물대도 있죠. 상따했던 개미들도 있을 것이고 추격 매수하는 개미들도 있을 것입니다. 걔네들 싹 죽여놓고 옆으로 가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거 이상한 거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물론 상한가 매매 기법을 배우신 분들은 이런 거 절대 안 놓칩니다. 이제 그 기법 안에 이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좋아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개미들이 털려 나가는 자리, 이런 게 나온 게 좋다고 하잖아요. 그런 게 이런 거예요. 아주 죽여버리는 거, 가둬놓고 죽이는 거, 기간으로 빼버리는 거. 이 개미들이 털려 나가는 자리가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완전 죽여버리잖아. 이 몇 퍼센트 하락이에요, 이거? 마이너스 20%잖아요, 이거. 고점에서 추격 매수하면 마이너스 20%라고요. 하루 만에. 여기까지 하면은 23%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버텨내겠어요, 여기서? 못 버티겠죠. 요렇게 털려 나간 자리가 나온 다음에 얘가 만약에 뭐 아침에 돈이 들어오는데, 그거는 그냥 비중 박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제가 비중 베팅을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만큼 이 종목이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확률 게임은 아니지만 무조건 여기서 수익을 내고 나올 생각을 하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만들어졌다면. 얘를 해석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여러분들. 저 캔들 하나로 우리가 이 종목에서 뽑아 먹을 수 있는 돈이 얼만데. 그러니까 얘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하는 날이 되셨으면 좋겠고, 제가 오늘 저녁에 요 내용들과 요 비슷한 사례들 가지고 상한가 이후에 어떤 식으로 매매해야 되는지, 새로 들어오신 분들이 계시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교육을 한번 진하게 진행을 해볼 테니까요. 미리미리 입장 신청해서 소통방 입장을 해놓으시면, 오늘 특강 같은 경우에는 오늘 올리고 내용을 삭제할 거니까요. 미리미리 입장 신청을 해두세요. 훗날 들어와서 볼 수 있는 거는 매집 파동들이나 여기서 제가 자주 얘기하는 것들인데, 상한가에 대해서는 그냥 이렇게 일회성으로만 진행을 할 겁니다. 소통방에서도요. 들어와 계신 분들한테만 혜택을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소통방 신청은 아까 설명 한번 드렸지만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통해서 구독,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